안녕하세요. 오렌지 커스텀입니다. 저희 매장에 포르쉐 타이칸 4S 정식 국내 1호 런칭한 차량이 매장에 입고됐습니다. 저희 단골 분이신데 오디오랑 방음 이제 저한테 최고로 이제 세팅을 해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데모카처럼 이렇게 맡겨주셨고요. 그리고 차량도 살펴보고 시승도 같이 해보라고 이렇게 믿고 차량을 보내주셨습니다. 차가 너무 이쁜데 이 차량은 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주문한 타이칸 4S랑 옵션이 거의 비슷해서 솔직히 좀 많이 기대도 되고 이 리뷰는 저한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을 일단 외관부터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시승을 하기에 앞서서 신차가는 이제 1억 4,30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차량은 옵션만 무려 4,600만 원을 추가해서 총 금액 1억 8,900만 원. 취득세까지 하면은 거의 2억에 육박하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비싸고 경쟁 모델로 모델 S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모델 S가 되겠지만 모델 S는 실제 구매 가격이 정부 보조금까지 받으면 거의 한 8천에서 9천만 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옵션을 넣으면 2배가량 더 비싸서 현존하는 그 스포츠 전기카 중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인 포지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외관부터 옵션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은 포르쉐 타이칸 4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를 추가하실 경우에 94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 배터리를 추가하시면은 그게 바로 4S가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색깔은 카레라 화이트 메탈릭 옵션입니다. 금액대는 이제 160만 원을 주고 추가하실 수 있는 옵션이고 저는 이 옵션 말고 그냥 노말 화이트로 했습니다. 노말 화이트가 포르쉐 타이칸 처음에 런칭했을 때 가장 기본 컬러였는데 저는 가장 데모카랑 비슷한 그 컬러를 주문을 했고요. 여기 라이트 보시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입니다. 요거 가격이 꽤 비싼데 320만 원입니다. 요거 안 넣으면 조금 바보 같아 갖고 저도 요 옵션을 넣었고요. 여기 카메라 하나 보이실 거예요. 약간 좌측으로 조금 삐져나와 있는 요 카메라. 요게 이제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카메라 거고요. 요거 250만 원에 추가로 이제 차선 변경 어시스트 옵션까지 넣으면 110만 원이 추가됩니다. 충전구가 좌우 두 개가 있는데 이제 급속이랑 완속 이제 충전구가 있는데 요 전동식으로 요 개폐하는 거 요것도 금액이 이제 90만 원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닫고 빼고 샥 전동으로. 저 요건 안 넣습니다. 저는 그냥 눌러서 쓰려고. 충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 여기 이 휠이 가장 압권인데 21인치 미션이 디자인 휠입니다. 근데 이 휠을 선택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추려를 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완전히 이거를 옵션으로 해놨는데 이 휠 자체가 일단은 610만 원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화이트로 도장 색깔이랑 똑같이 커스텀으로 이렇게 도장을 해서 나옵니다. 이것도 공짜가 아니고 이 옵션만 해도 17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또 하나 해야 됩니다. 요 PSCB 텅스턴 브레이크 요것도 같이 해야지만 요 깔맞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 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비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전 이거 넣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차값에서 많이 이제 차지하는 비율이고요. 요 브레이크 휠 그리고 배터리 거의 옵션에서 아마 2천만 원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이제 고가의 옵션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요 옵션을 빼면은 차가 좀 바보같이 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주문하실 분들은 요 외장 좀 간지나게 타실 분들은 요걸 꼭 선택하셔야 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요것도 하셨네요. 하이그로시 트림. 요것도 금액대가 꽤 나가는데 요것만 해도 50만 원이고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또 있죠. 서라운드 뷰. 요것도 110만 원입니다. 차값이 신차값이 1억 4천이 넘는데 정말 간단한 거 하나하나 옵션가가 굉장히 비싼 걸 알 수가 있죠. 뒷모습을 보면 앞에는 되게 이쁜데 여기까지는 되게 이뻐요. 근데 여기가 너무 못생겼습니다. 여기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워요. 약간 디자인이 약간 너무 급하게 만들다가 만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 다음 버전은 여기 부분 있죠. 이 디퓨저 부분 저기가 좀 더 이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진짜 만들다 만 느낌이고 여기가 이제 또 무광으로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다 보니까 뒷모습은 너무 포스가 없어요. 이게 2억짜리 차라고 하기에는 뒤에가 너무 아쉽다. 이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오디오 작업 때문에 지금 탈거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이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죽인데 색상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셨어요. 요 가죽 옵션이 진짜 비쌉니다. 요 가죽 옵션이 무려 520만 원이고
앞쪽에 이제 크로노 스포츠 지금 요것도 오디오 때문에 탈거했는데 요게 무려 160만 원. 통풍 시트도 무려 150만 원이고 그 밖에 이제 5인승 시트 여기 뒷좌석이죠. 요것도 70만 원. 저 앞에 포존 에어컨 요거까지 하면 120만 원을 해서 금액이 이렇게 하면 이제 1억 9천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이 약간 심플해요. 최근에 테슬라 차량 이제 모델 S랑 X 같은 경우에 화재나 방전이 됐을 때 이 히든 도어 손잡이 요것 때문에 좀 위험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얘는 이제 아마 방전이 돼도 열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얘도 약간 전자식이긴 한데 옵션을 하나도 안 해놔서 뭐 그냥 일반적인 포르쉐, 폭스바겐 계열의 그런 느낌의 일반적인 도어고 이분은 이제 보조석 요 디스플레이도 옵션을 하셨습니다. 요거는 이쁜 것 같아요. 저도 요거 옵션 했고요.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앰비언트도 카이엔 쿠페부터 앰비언트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색깔 한 7가지 정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운전석을 타시면 약간 우주선을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포르쉐 전기차 그리고 이제 테슬라 대부분의 이제 전기차들은 일반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거의 구분을 지어놓고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대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대로 보통은 이제 작동을 하는데 요 타이칸도 사실 일반적인 전기차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대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대로 그냥 기존에 있던 엔진이 모터랑 배터리로 그냥 바뀌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포르쉐랑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은 기어 레버는 여기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받고 D, R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걸 누르시면 파킹입니다. 전부 다 여기는 터치가 되고요. 기본 오디오 음질은 지금 논옵션으로 출고하셨는데 사운드가 굉장히 안 좋고 센터 스피커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조기 관련된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여긴 차량의 전체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주행 모드 같은 경우는 스포츠 그리고 세시는 차량 높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정할 수가 있는데 중간 아니면 리프트 이런 걸로 해서 높이도 되고 회생 제동도 껐다 켰다 자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옵션인데 원래 이 스포츠 사운드 이것도 저도 꼭 넣었던 옵션입니다. 뭐 별다른 게 없어요. 테슬라처럼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재밌는 기능들은 없고 그냥 딱 전기차의 일반적인 전기차의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쪽이 이제 전기차들은 항상 공간이 남죠. 키는 일반 포르쉐 키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운전석 굉장히 넓고요. 약간 911 그리고 파나메라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딱 보기에도 뒷자리가 조금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여기 천장 유리랑 여기 기둥 옆에 프레임 있죠. 여기에 머리가 거의 뭐 키랑 상관없이 한 170, 165만 돼도 여기는 머리가 달 것 같아요. 여기를 조금 더 많이 파놨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많이 나요. 여기는 괜찮은데 등받이 각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모델 3보다 정말 1% 정도 편해요. 1%, 딱 1% 정도 편하고 뒷자리를 장거리 가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의 앞좌석 위주로 세팅된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뒷좌석은 그 등받이 각도도 굉장히 많이 좀 앞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에요. 모델 3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모델 3가 조금 더 천장은 편한 것 같고요. 트렁크 버튼은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트렁크 공간이 조금 좁네요. 그 골프채나 이런 거 실기에 여기가 조금 폭이 좁아서 넣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거는 충전기에 관련된 부품들을 준 것 같아요. 외관은 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포르쉐 차량에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넣은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시승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떨리는데요. 차가 안 좋으면 어떨까? 괜한 생각이겠죠? 역시 포르쉐인데 모드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비행기가 약간 이륙하는 이런 소리가 나네요. 이야, 사운드가 되게 독특하네요. 악셀 페달의 민감도는 테슬라에 비해서 굉장히 리니어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밟는 만큼 쑥 올라가는데 깊이를 한 20%에서 30% 정도 밟았을 때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아요. 조금 오래 쓰다 보면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되게 묵직하게 나가요. 제가 아는 전기차랑은 악셀 질감이 일단은 완전 다르고요. 회생제동을 오늘 시켜놓은 상태인데 회생제동이 강하진 않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악셀을 떼는 순간 고개가 쑥 돌아갔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만듦새가 역시 양산차를 워낙에 많이 만든 브랜드가 만들다 보니까 전기차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지금 타고 있는데 테슬라는 딱 타면은 이거 진짜 전기차 신세계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 이 차는 악셀을 밟기 시작감과 끝날 때까지 그냥 내연기관을 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생각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르네요. 느낌이 굉장히 살짝만 그 악셀을 밟아도 막 차가 치고 나갈 것 같은 그런 차일 줄 알았는데 전혀 제 예상과 달라서 시트가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낮게 되고요. 제 앉은 키가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까 최대로 내렸을 때 주먹이 2개 정도 남으니까 일반인들이 타셨을 때는 3개에서 4개까지도 아마 주먹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야, 이 인위적인 소리 이거 한번 끄고 한번 타볼게요. 과연 원래 모터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좀 궁금한데 지금 가장 다이나믹한 모드로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이 스포츠 사운드라고 하는 전자 배기음을 지금 껐더니 모터 소음이 생각보다 좀 큽니다. 이거는 테슬라 모델 3랑 만약에 비교한다고 그러면 압도적으로 시끄러운 편에 속할 것 같아요. 소리도 일부러 만드는 건지 아니면은 완전히 껐는데도 일단은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윙 하는 완전 초고주파 소리 있죠. 모터 들어갈 때 나는 소리. 생각외로 소리가 크고요. 주행풍이나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타는데 전혀 지장 없을 정도예요. 최근 나온 전기차 이트론이 굉장히 조용하게 잘 만들어져서 정말 놀랐는데 역시 폭스바겐 계열 차들이 만듦새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도어 안쪽에도 흡음재가 제법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악셀도 굉장히 묵직한데 서스펜션도 굉장히 묵직합니다. 단단한 거는 단단한 건데요. 적당히 물컹물컹하면서 이렇게 무겁게 힘있게 딱 쳐주는 그런 느낌은 잘 나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 회생제동이 작동할 때 모터 소음이 생각외로 좀 많이 납니다. 이건 약간 좀 거슬리네요. 테슬라 모델 S가 이거보다는 더 시끄러워요. 모터 소음은 거의 뭐 삐까삐까한 것 같아요. 모터 소음은. 사이드미러 잘 보이기 좋네요. 야 이거 안 보여. 진짜 이거 사이드미러 엄청 못 만들었네.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방향 지시등도 굉장히 좋습니다. 테슬라 이거 안 좋아갖고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그리고 이거 진짜 네 말대로 깜빡이가 안 먹는다. 잘. 깜빡이 안 먹어서.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는? 테슬라를 처음 탔을 때 그 감흥은 없어요. 전기차를 처음 tas을 때 그 감흥. 테슬라는 컴퓨터에서 모든 장비들 다 관할하다 보니까 그 가지고 노는 재미가 쏠쏠한데 일단 이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딱 전기차. 약간 좀 심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일단은 직선 구간인데 여기서 살짝만 알아보겠습니다. 모델 3 롱레인지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최고 출력을 아마 자주 사용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악셀을 밟았을 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최고의 그 토크를 내주는데 얘는 밟았을 때 생각보다 깊이 밟아야 돼서 그 밟는 순간에 그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최고 출력을 밟는 데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차에 많이 적응이 된다고 하면 테슬라가 훨씬 편할 것 같고요. 얘는 전기차라기보다 내연기관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을 자아내기 위해서 악셀이나 전체적인 소프트웨어들을 내연기관과 거의 흡사하게 이질감 없이 만든 것 같아요. 전기차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걸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질감이 전혀 없거든요. 자, 이제 북악스카이에 왔습니다. 코너링 한번 돌아보고. 야, 서스가 진짜 편하면서도 쫄깃하네요. 진짜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방지턱 한번 넘어갈게요. 와, 서스펜션 만점. 서스가 너무 좋네요. 테슬라 서스펜션이 10점이면 얘는 100점입니다. 일단 테슬라랑 서스펜션 비교는 게임이 안 되네요. 역시 양산차를 만들던 회사라 그런가. 물론 차가 뭔가 좀 무겁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비해서 롤링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바닥에 깔린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마 93kW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서스펜션과 이 정도의 승차감,
최근에 탔던 이트론도 정말 승차감이 좋았는데 얘는 스포티하면서 또 승차감이 좋네요. 핸들링도 훌륭합니다. 이게 좀 계약한 게 약간 후회가 돼서 이거 취소할까 이 생각 좀 했거든요. 포르쉐 DNA가 제대로 묻어있는 방지턱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넘어요. 진짜 큰 거였거든요 방금. 아주 쫀득쫀득합니다 방지턱도. 이런 쇼코너라던가 약간 굽이진 길, 트랙 이런 데에서는 아마 정말로 재밌게 탈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싶고, 그냥 직선 도로 미국 같은데 그냥 일자로 쭉 뻗은데 그냥 풀악셀 밟겠다 그럼 또 테슬라일 것 같습니다. 브레이킹도 너무 좋고요. 근데 이 텅스텐 브레이크 PS12 요 브레이크가 약간 이슈가 있어요. 쓰다 보면 이제 그 분진의 입자가 좀 두껍다고 해서 그 저속에서 브레이킹 할 때마다 그 브레이킹 소음이 좀 심한 게 요즘 이슈라고 하는데, 요번 포르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모터에서 나온 소음은 지금 특히 저속으로 갈 때 상당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조금 부드러운 모드로 한번 달려볼게요. 노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주행 모드겠죠. 세시도 노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외부에서 불어오는 주행풍이나 이런 거는 테슬라보다 압도적으로 좋지만 모터 소음은 한 2배에서 3배 정도 큰 것 같아요. 얘는 방음을 오히려 해야 될 것 같아요. 모터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모터 소음. 와, 모터 소음이 날 이렇게 클 줄은 잘 몰랐는데.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칸 4S의 출력은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랑 비슷합니다. 퍼포먼스보다는 조금 빠지고요.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는 거의 페라리 488 정도의 그 가속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얘랑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고, 이 터보나 터보 S 모델이랑 아마 비교하면 비슷한 출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악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밟아야지 최고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연기관이랑 비슷한 그런 이제 악셀감을 가지고 있고요. 브레이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안정적이에요. 그냥 어디다 테슬라랑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는 아닌 것 같고요. 서스펜션은 제가 최근에 사본 차량 중에서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안정성, 그리고 편안함, 그리고 스포티함 이 세 가지를 굉장히 밸런스 있게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승차감입니다. 그리고 이 핸들링, 코너링은 정말 재밌습니다. 요즘에 포르쉐가 참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데 약간 데일리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만든 그런 승차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킹을 놔야지 배터리의 잔량이 보이는데 아까 67%였는데 지금 59%가 됐습니다. 배터리가 제가 좀 열심히 타긴 탔는데 소모량이 꽤 많네요. 59% 기준으로 180km를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수적으로 이것도 표현도 하고 아마 충전도 되게 보수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악셀 페달도 일부러 최고 출력을 잘 안 나오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배터리가 아무래도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 최대 주행거리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지금 저처럼 탄다고 그러면 180이라고 하는데 아마 배터리가 이 차를 타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 충전기로 해서 18시간 정도 충전했는데 220V 충전하면은 30% 충전하는데 한 18시간 정도 걸리고, 일반적인 급속 충전기로 아마 충전을 하셔야 좀 쓸만할 것 같아요. 야, 근데 60%인데 180km밖에 못 간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배터리가 조금 에러네요, 이 차는. 완성도는 확실히 테슬라보다는 훨씬 좋아요. 결과만 놓고 보자면 근데 저는 테슬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완성도보다는 저는 뭔가 하나 특출나게 좋은 게 되게 좋은데, 얘는 원래 그 잘하던 것들에다가 배터리를 넣기 때문에 그냥 딱 노멀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뭔가 테슬라만의 그 매력이 있는데, 얘는 이 포르쉐 타이칸이라고 하는 이 차만의 매력을 좀 찾기는 힘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재미는 없어요. 지금 타보니까 재미는 없고 되게 근데 안정적이긴 하네요. 개인적인 욕심에는 포르쉐 타이칸의 서스펜션과 브레이킹 요 두 가지를 테슬라에 얹었을 때 정말 멋진 차가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타이칸 출고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약간 고민되네요. 출고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일단 차가 적당히 재밌고 완성도는 높지만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테슬라는 딱 한 바퀴 타보고 이 차는 꼭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얘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출고를 할지 안 할지는
한 달 정도 더 지켜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오렌지 커스텀의 테슬라 타이칸 4S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